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최고의 난방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도 난방을 우선해서 짓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실내 온도가 따뜻한 편입니다. 반면 일본은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주택가 난방은 어떻길래 사람까지 죽어나가는 걸까요? 2014년 한국 매체를 통해 한국 정부가 온도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는 소식에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또 크게 반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온돌이 중국 동북 지역의 농촌에서 사용하던 헉항의 영향을 받은 생활풍습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산시성, 시안 비물질 문화유산보호센터의 왕즈 부추임을 비롯한 중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온돌은 중국 북방의 농촌에서 사용하던 헉항과 원리가 똑같다고 말해 해당 주장에 전문성을 실어주며 반발은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난방 방식은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중국은 입식 문화로 인해서 동북지방의 헉항은 보통 침대의 형태로 방의 일부분만을 데우는 반면 한국의 온돌은 밖에서 뗀 불이 방 안 전체를 달구는 구조로 되어 있어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의 온돌 원조 주장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는 온돌을 현대화해서 모든 가정집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전통 구들장 온돌 구조를 파이프 온수 온돌 방식으로 개발한 연탄 보일러로 인해서 난방, 급탕, 치사가 동시에 해결 가능해졌고 1970년대 들어서는 연탄을 벗어나 기름 보일러가 나와 편리함과 대중성이 높아졌습니다. 1990년대에는 가스 보일러로 보일러 산업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보일러, 태양열 보일러, 펠릿 보일러, 히트펌프 등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제품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난방 시스템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춥고 긴 겨울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에 많은 한국 보일러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보일러 수출은 10년간 3배나 늘어났고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과 비교하면 약 75배나 커졌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다른 독립국가 연합에서도 한국 보일러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가스 보일러 시장 1위를 경동 나비엔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온돌 난방의 우수성은 평창올림픽 때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수많은 나라 선수들이 한국의 따뜻한 방바닥에 놀라워했고 방바닥과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는 방이 너무 따뜻해서 밖에 나가지 않고 방송하는 ABC 기자도 있었습니다. 그럼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라가 일본의 어느 TV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진행자가 한국에도 코타츠가 있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카라는 코타츠는 없는데 바닥이 따뜻해진다고 답변합니다. 일본 출연진들은 놀라면서 전기장판 같은 거냐고 물어봅니다. 이에 카라는 보일러라는 답변을 날리며 일본인들을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일본인들이 겨울에 한국 가정집을 방문하면 가장 놀라는 것이 따뜻한 방바닥과 실내 온도입니다. 반면 일본은 난방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일본인들이 겨울에 사용하는 코타츠라는 것은 탁자 밑에 난방기를 달고 이불을 덮고 그 안에 다리를 집어넣어 따뜻하게 하는 제품입니다. 일본인들은 이 코타츠를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1의 고층 빌딩 절경 전망하면서 코타츠에 들어가 오뎅, 일본에서 가장 높은 건물 꼭대기에서 코타츠에 들어가 오뎅을 먹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도 코타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일본인들은 이 코타츠를 일본의 전통 문화라며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아프가니스탄의 산달리입니다. 아프가니스탄도 추운 나라고 테이블 밑에 화로를 두고 이불을 덮어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황량한 곳이어서 나무가 많지 않아 제한된 공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난방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이란의 코르시입니다. 1000년도 넘는 이전부터 내려온 진짜 전통 난방 장비로 역시 테이블에 이불을 덮어 난방하는 방식입니다.
페르시아 상인들이 아시아로 들어왔을 때 이 코르시가 일본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코르시가 전해지기 전 일본은 집안 중앙에 불을 피우는 매우 원시적인 난방 방법인 이로리를 사용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중세 이후 벽난로의 등장과 함께 사라진 문화입니다. 코타츠가 만들어지면서 이로리는 사라졌지만 일본은 현대에 들어서도 코타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타츠를 일본 겨울의 낭만이라고 말하는 한국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타츠는 낭만이 아니라 일본의 비참한 현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단열 기준에 대한 규제가 엄격합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단열 기준 자체가 굉장히 허술합니다. 이것도 권고사항이라 지켜지지도 않는 현실입니다. 지진 피해 복구를 신속히 한다는 이유로 건설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홋카이도 가정집을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일본의 집들은 창문도 굉장히 허술하게 만들어져서 겨울에는 정말 심각하게 황소바람이 들어옵니다. 눈 많이 오고 추운 홋카이도의 주택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일본의 주택을 보고 일본은 지진 때문에 한국처럼 지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한국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 일본인 지인 중에 건축 설계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본 건축업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단지 건축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일본 정부의 허술한 단열 기준과 건축사의 단가 줄이기가 만나 겨울이 고통스러운 주택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언제까지 추운 집을 밀어붙일 것인가 건강에 악영향 알고 있을 텐데 일본 주택의 단열 기능이 굉장히 열악함을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기사의 일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가을이 깊어질 때마다 일본 각지에서는 월동 준비가 시작된다. 넣어둔 스토브를 꺼내고 가스와 석유를 태워 집을 따뜻하게 한다. 스토브 가까이에서는 따뜻하지만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추워져 연료 타는 냄새가 실내에 가득해진다. 창문이나 바닥의 틈새에서는 냉기가 들어와 발 밑은 차가워지고 창틀에는 결로가 빼곡히 찬다. 이런 불쾌한 겨울 실내 환경에 대해 많은 일본인들은 뭔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처럼 깊게 생각하지 않고 허용해버리고 있다. 겨울이 추운 것은 당연하다. 참고 봄을 기다리자는 셈이다. 기사에서 말하듯이 일본 주택의 단열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그 추위를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이 추위가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고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쿄가 아무리 따뜻하다고 해도 겨울 평균 최저 온도는 2도씨나 내려갑니다. 한국의 경우 평균 실내 온도가 20도 정도인데 일본은 10도도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에서는 겨울철 노인들이 따뜻한 이불에서 자다가 화장실에 가면서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쇼크로 급사하는 일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의 온돌 문화를 보며 놀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타버린 방바닥 사진입니다. 바닥이 타버릴 정도로 난방을 하는 것에 당연히 놀랄 것입니다. 방바닥이 타버릴 정도로 난방을 하는 한국과 목숨 걸고 화장실에 가야 할 정도의 일본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